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속이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4가지 심리 신호.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눈앞의 사람은 웃으며 좋다고 말하는데 내 직감은 아니, 저 사람 불편해 보여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는 순간 말이죠. 대화는 매끄러운데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아 답답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2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거짓을 말할 때 반드시 특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입술은 철저히 통제할 수 있어도 무의식이 지배하는 몸의 언어까지 완벽하게 속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원한 심리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상대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 암호를 분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암호 해독에 앞서 우리는 의사소통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메러비안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안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정보를 얻는 피 중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내뱉는 말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몸짓, 즉 비언어적 신호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말하느냐가 속마음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라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의 몸이 보내는 4가지 무의식 신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정직한 부위, 바로 눈입니다. 상대가 나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면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즐거울 때 짓는 미소를 심리학에서는 뒤셴 미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신경학자 뒤셴 드 블로뉴가 발견한 이 미소의 특징은 눈가에 있습니다. 진짜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의 근육인 알륜근이 수축하면서 눈가에 까마귀 발 모양의 주름이 생기고 눈동자가 살짝 가려집니다. 반면 속마음은 불편한데 예의상 짓는 가짜 미소는 입만 웃고 있을 뿐 눈은 차갑게 멈춰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제안에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심 어린 찬성이라기보다 거절하기 미안해서 하는 사회적 가면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음은 입이 아니라 눈에 머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외로 얼굴에서 가장 먼 발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얼굴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표정을 관리하기 쉽지만 발은 뇌에서 멀어 통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부위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도망치기 위해 발을 가장 먼저 움직여왔습니다. 대화 중 상대의 상체는 당신을 향해 있어도 발끝이 출입구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의도적 이탈의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대화에 집중하는 척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발끝이 서로를 향해 비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대화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가끔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발끝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세 표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려 해도 아주 짧은 순간 약 1초에서 15초 동안 진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가 우와 정말 잘됐다 라고 말하는 찰나의 입술 한쪽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경멸이나 비웃음의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축하의 말을 건네기 직전 아주 짧게 미간을 찌푸렸다면 그것은 본능적인 거부감이나 질투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미세한 신호들은 너무 빨라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첫 반응, 즉 말이 나오기 직전 0.5초 동안의 표정을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가장 원초적인 속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는 진실의 조각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당신과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러링과 장벽 쌓기 행동입니다. 인간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 무의식적으로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만약 상대가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동시에 컵을 들거나 당신이 턱을 괴면 은연중에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나는 당신과 같은 파동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긍정의 신호입니다.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서로의 동작이 일치할수록 유대감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혹은 테이블 위에 있는 가방이나 커피컵을 슬쩍 당신과 자신 사이에 옮겨두는 것도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행동이죠. 특히 대화 중 상대가 자신의 목 뒷부분을 주무르거나 코끝을 비비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뇌가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가 접촉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은 문제없어라고 말해도 그의 손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압박스러워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심리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의 거짓말을 잡아내어 너 방금 코 만졌지? 거짓말이지? 라고 추궁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적 관찰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읽어내어 관계를 더 따뜻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의 신호를 객관적으로 포착함과 동시에 그 신호가 내 어떤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 나 자신을 관찰하는 힘이죠. 상대의 발끝이 출입구를 향하고 있다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이만 일어날까? 라고 먼저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억지 미소를 짓고 있다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제안이지? 솔직하게 말해줘도 괜찮아라고 마음의 핏장을 열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논리나 화려한 말솜씨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존중받고 있다, 이 사람은 내 불편함까지 섬세하게 읽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진심을 보여줍니다. 관찰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품기 위한 가장 정교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읽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원한 심리학과 함께 해독한 4가지 심리 신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오해 없는 맑은 관계를 만드는 단단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오늘 배운 신호들 중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하고 시원한 관계를 위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원한 심리학의 제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진실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